그러면 윤석열 코인에 아주 큰 배당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그냥 과도한 투자는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윤석열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찬 케이스. 그 고발하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해놨습니다. 원희룡 고발해놨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일타 강사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원희룡이. 애초에 인수위 들어갈 때부터 무언가의 지시 혹은 공모에 의해서 양평고속도로가 그때부터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듭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부토건 대표가 왜 나랑 같이 있는지 몰랐다면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인 거고. 자,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가봅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원희룡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니죠.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또 핵심적인 당사자로도. 그래, 원희룡이 지금 부른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부른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출국금지까지만 나와. 출국금지. 원희룡 이자 정확히 봐야지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말 기억하세요? 갑자기 막 어디 뭐 전화 받고 성질 내고 막 그러면서 취소해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도 걸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뭘 걸래?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랬어. 애썼다. 저런 소리를 지를 때만 해도 윤석열 김건희가 만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성치훈 의장님? 예, 저것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SSC라고 해야 되죠. 예, 전형적인 전형적인 SSC죠. 그러니까 본인이 캥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걸만한 정치 생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뭘 걸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말한 반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간판 걸어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간판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여기서 원희룡 장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에 있어서 결국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그 큰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딱 뉴스를 하나 내줘야 되는데 삼부토건 대표가 이 원희룡 장관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그거 모르고, 그럼 몰랐다면은 삼부토건 대표가 왜 나랑 같이 있는지 몰랐다면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인 거고,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상 공범인 거죠. 그러니까 압력인가 뭔가 청탁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사를 그 기사를 딱 만들어낸 다음에 주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성, 지금 뭐 다른 거 원희룡이 이걸 얼마나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확인할 것도 없이 지금 드러나 있는 그냥 정황으로만 봐도 너무나 유력한 공동 혐의자로 보여지는 거죠. 원희룡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건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고, 그냥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아주 무능한 장관이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마 곳곳에 남아있는 이 증거들,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거기에 있는 뭐 증거들, 카톡 증거들, 여기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을까? 저는 이 그 특검이 괜히 출국금지 조치 내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 막 다른 보수 패널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보수 패널들은 이거는 그냥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뭐 좀 증거가 확보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특검이 아무나 출국금지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신청을 내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사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원희룡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요 그것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구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늪에 빠집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한번 그렇게 나쁜 짓에 발을 담근 뒤로는 이제 한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잘못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고 이제 범죄자 동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임세현 대변인 원희룡이는 그래도 당의 대표를 했던가? 대표는 안 했고요. 대표는 안 했고요. 네, 그냥 제주지사 하다가 예. 네, 윤석열 때 이제 인수위 때 기획위원장,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근데 바로 왜 윤석열한테 그렇게 꼼짝 못했을까요? 저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와 뭔가 좀 깊숙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이 듭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이거 아까 뭐 원희룡 장관이 잘 얘기했는데 뭐 고발하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해놨습니다. 원희룡 고발해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이제 아마 이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평권도 당연히 지금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희룡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 기억이 좀 오래됐잖아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된 사안인데 그 당시 기억을 들춰보면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원희룡 그 당시 장관이 계속 전화를 받으러 나가요. 그 회의 때. 그러니까 주요 이제 당의 관계자들과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이제 뭐 모종의 회의를 할 때도 계속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장관이 그래도 꽤 높은 고위직 아닙니까? 계속 어딘가에 무슨 마치 이렇게 보고하듯이 전화 받으러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본인보다 윗사람일 거 아니에요? 장관인데. 그러면은 저희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인이 메모를 막 적어요. 적었을 때 저 아까 나왔던 원희룡이 막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전면 무효하겠습니다 할 때도 마치 이렇게 메모지를 읽으면서 말했던 장면이 뭐냐면 무효화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다 말을 팍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한 말이라고 보는 의심이 안 되고, 누가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어떻게 장관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기 전에 빨리 차라리 백지화하라는 뭔가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아마 지금 특검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 당시에도 국토부에 나온 조사 자료도 삭제하고 은폐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막 바뀌고 약간 분리했던 페이지 빠져 있고 나중에 막 뒤섞여 있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원희룡은 애초에 인수위 들어갈 때부터 무언가의 지시 혹은 공모에 의해서 이 양평고속도로가 그때부터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인수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KDI의 예타를 이겨내면서까지 무슨 어디 업체 두 군데의 조언에 의해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 거기에 원희룡이 처음부터 관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도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방송까지 하면서까지 간 거거든요. 이 원희룡도 소위 말하는 빼박입니다. 빼박. 보스형님 TV님께서 25,500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특별할 때만 액수 소개해드리는 거 알죠? 원희룡도 구속해야 한다에 난 500원 건다. 근데 왜 2만 하면서 25,500원 보내주셨는데 보스형님 TV님 다리는 좀 많이 나으셨나요? 지난번에 다리를 다 부러뜨리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정필성님 원희룡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네. 이런 건 또 임세현 소장님이 날려주셔야 재밌죠? 네. 원망해도 이제 늦었다. 희덕거릴 땐 좋았지? 용산에서 다 써먹고 버려진 자 오마나까세요. 오마카시? 네. 오마카세? 그 원희룡 씨의 사모가 아마 의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으신 의료인이시잖아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좀 다양한 분에게 상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남편부터. 네. 김영일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지열 성님, 성치훈 대변인님, 임세은 식당 주인장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자영업이나 주유소 폐업한 곳이 많아 안타깝네요.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들 지갑 두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일님 감사드리고요. 김영일님 회원 가입해 주시니까 아까 조영신님 글 보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제가 실직을 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었는데 잠깐 탈퇴를 했습니다. 방송은 꾸준히 보면서 좋아요는 누르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되면 바로 재가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보면서 힘을 얻고 즐겁습니다. 그러셨는데 조영신님 전혀 그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하면 저는 감사하고요. 절대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우리 정어리 TV지 뭐 그런 거 전혀 부담 안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왜 원희룡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주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 초기부터 윤석열과의 어떤 도톡한 관계가 어딘가에서 맺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이 제일 처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쪽에서 공격할 때 가담했던 게 기억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일타 강사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원희룡이.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양평권 관련해서도 세상에 국민들의 수십 년 민원사항이었던 고속도로를 갑작스럽게 이후겠다고 백지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이제 삼부토건도 말씀하셨었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라기보다 그때부터 어떤 정치적인 미량 내지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 민주당에 대해서 간판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시면 2023년 7월이면요 윤석열의 가장 힘이 어찌 보면 셀 때였었고 거기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누가 그 결과를 알겠습니까? 자신 있었던 거예요. 이 정권에서 검찰 들고 가면 나는 100% 무죄인 거고 니들만 지금 어떻게든 거꾸로 무조건으로 당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나 무도한지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이런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백지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당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해산하라고요? 당 간판을 내리라고요? 민주주의 기본조차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 군림할 수 있다는 거를 저 때도 즐기고 있었던 거고 그 힘을 물려받고 싶었기 때문에 삼부도 같이 개입을 한 게 아닌가. 끝까지 이 정권의 시작과 끝에 같이 있었던 자라고 저는 봅니다. 와우님 잊지 말자 원희룡 옆에 이천수 그러셨는데 근데 성추 의장님 이천수는 왜 그랬을까요? 난 그것도 참 궁금해요. 또 제가 02학번이라 2002년 월드컵 영웅들을 참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 그냥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천 축구 생각해서 그냥 뭔가 인천시장 뭐 인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인천 축구 관련된 거 좀 도움을 얻는 그냥 이천수는 또 그냥 우리 쪽에서 손 내밀면 또 우리 또 축구 도와준다고 하면 축구 손 잡고 약간 그런 분이에요. 그 이천수가 아시잖아요. 뭔가 그렇게 축구는 정말 잘했지만 그렇게 뭐 다 축구 이외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수가 축구 잘했나요? 축구는 잘했죠. 그 원희룡과의 투샷 때문에 축구도 못한 걸로 잘하긴 잘했어요. 그리고 저희 송영길 시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인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도와주면 그냥 다 손 잡는 그렇기 때문에 이천수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원희룡 얘기 좀 하세요. 굳이 우리가 이천수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 이천수 선수가 왜 갑자기 원희룡 옆에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김건희가 야 이천 옆에 붙여라고 했다. 그것도 있었죠. 맞아요. 의료인 이천. 의료 이천. 의사 이천처럼 이천. 이천에 뭔가 꽂혀서 야 그럼 이름 이천수인 이천수 옆에 붙여라. 길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요. 근데 그랬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원희룡은 그냥 올인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코인에 올인했다가 지금 쪽박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원래 제주도지사 하기 전에 서울시장 하고 싶어 했잖아요. 원래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서울시장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제주도로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고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치 하고 싶은데 이제 재기는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코인에
아주 큰 배당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그냥 과도한 투자는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윤석열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찬 케이스. 네. 그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됐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전주에서 예, 예, 예. 조작 정권이네요, 다. 진짜. 네. 그렇죠. 그나저나 이제 김건희가 또 언제 소환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윤석열 구속되고 그다음에는 곧바로 김건희 아니겠어요? 네, 당연하죠. 김건희는 사실 이번 달을 못 넘긴다는 게 다수의 정설입니다. 이번 달 안에 구속되고 수사받고 할 것이다라는 게 정설이고 사실 혐의는 이 내란 특검의 윤석열 내란 수의 피의자보다 김건희가 훨씬 많아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것만 16개고 그리고 또 약간 재미난 것은 저희가 김건희 관련돼서 고발한 것들이 지금 쏙쏙들이 김건희 특검을 다 가고 있거든요. 이첩됐다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발 건이 뭐 특검으로 이제 이관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사건은 조금 더 지금 16개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특히 김건희 건은 굉장히 사안은 많은데 그동안에 나와 있던 증거와 증언과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양평 말씀드린 양평고속도로 건도 그 당시에 고발했던 건과 여러 의원들이 의혹 제기한 건들을 비롯해서 증거와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로는 오히려 이 수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것들 다 정돈이 됐기 때문에 삼부토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도 곧 소환돼서 조사받으면 아마도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요새 이제 러브버그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창궐 하고 있는데 러브버그처럼 둘이 붙어서 감옥 가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러브버그가 일주일 되면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네. 그러는데 러브버그하고 거의 운명이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같이 붙어서 이제 사라질 운명이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 참 해도 너무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작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참 기본이 없는 거죠. 해먹고 냉간히 해먹어야지 있는 대로 다 헤쳐먹으려고 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주가 조작으로 돈 버는 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정권을 잡았다고 잘 가고 있는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심지어 지금 마약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백혜령 경정 인터뷰를 했는데 백혜령 경정은 확신을 해요. 윤석열, 김건희는 마약 사업 총책이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겪었던 수사 정확하게 그거를 공표하기 직전에 마치 최이병 사건처럼 그걸 막았었고 그 막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모신 상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직접 오고 있고 알고 봤더니 그 대통령실에 연락을 했던 사람 조병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종호 사단에서 승진을 시켜서 우리 쪽에서 경찰 한 명 꽂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김건희와 연관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16건이나 되는 혐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쭉 해왔던 일들이 뭔가 다 그 범죄와 연루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실제로 장모는 이제 한번 구속돼서 법정형까지 실형까지도 복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굉장히 어둡고 썩은 부분의 대표적인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검사, 고위직 검사라는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있으면서 그걸 뒷배 삼아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안 걸리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검찰하고 검찰총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이젠 두려움조차 없이 그런 짓거리를 저질렀던 것이고 결국엔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있다가 나중에 권좌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그게 다 드러나려나? 그럼 뭘 해야 되지? 계속 집권을 해야겠다라는 게 결국 계엄까지도 이어졌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가 편하면 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철저하고 치밀하지도 않고 그냥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쁜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김건희는 언제 들어가는 얘기들을 잠깐 하셨다고 하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이 김건희 특검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7월 2일입니다.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워낙에 준비 기간조차 없이 발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왜 김건희는 아직이라 생각하셨지만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거 오늘 7월 7일이죠. 5일 된 겁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요즘에 또 김충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충식이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죠? 최은순 엄마 최은순과 모종의 내연의 관계. 내연남 관계란 얘기가 이제 다수의 정설이죠. 김건희 뭐 양아버지 뻘이다 뭐 이런 거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윤석열한테 사위라고도 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녀간에 좀 정상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40 넘게 살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의 사람들과 이런 가족 관계는 좀 처음 봅니다. 정말로요. 모녀가 같이 무슨 주가 조작을 하질 않나. 어머니도 내연남이 있으시고 또 따님도 뭐 여러 가지 뭐 전 남편 등등해서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하는 게 좀 과연 정상인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사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이거 정신과 영역이 지배당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김건희 씨 일가 때문에 한편으로는. 김충식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슬슬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죠. 김충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나와요? 뭔가 지금 막혀있던 이 방어막들이 사라지니까 그걸 막고 있던 뚝이 무너지니까 이제 정보가 하나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막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뭐 어떻게 범죄 혐의가 지금 16개나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했겠죠. 근데 그 당시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이게 고위공직, 고위검사를 만나보니 이게 막히네? 이게 막아주네? 이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가능하네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저는 약간 주가도둑이 나라도둑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주가 조작해도 검찰총장 남편이 있으니까 막아주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다 한 거죠. 뭐 고속도로부터 해서 뭐 다 바꿔가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왜? 과거에 막아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범죄 혐의에는 아마 온 가족이 다 연루되어 있을 거라 보고 그걸 다 막아주던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이름도 나오고 김충식이라는 이름도 새로 나오고 아마 이름이야 나왔으면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제보가 또 이어질 겁니다. 나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나쁜 짓 했었는데 이런 제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나중에는 이제 이 김건희를 둘러싼 김건희가 윤석열을 이용해서 대체 어느 짓까지 했는지 어느 범죄까지 했는지가 나중에 싹 다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방금 들어온 속보 보니까 윤석열이 내일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제 들어가면 끝이니까 뭐 모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절 변호사님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속될 것이 명백해 보일 때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직접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무슨 대단히 무슨 그래 해줄게. 아이고 어디 지금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 구속 그 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강제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뭘 자기가 대단하게 무슨 시혜라도 베풀듯이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7월 햇볕 쨍쨍 뜨겁습니다. 뜨거운 햇볕은 못된 것들을 살균시키죠. 이번 여름 그런 더위가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깨끗하게 말리고 그런 7월이 될 거니까요. 더워도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들 더운데 또 좀 시원한 소식을 하나 더 들려드리고 일부를 마무리하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다. 진작에 돌파했는데 무슨 소리? 이게 리얼미터 조사라는 겁니다. 리얼미터 아시다시피 좀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짜죠. 인색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 파죽지세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잘하고 있다가 51.7, 잘하는 편이다가 10.4 해가지고
62.1%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59.7, 그전에는 59.3, 그다음에 그전에 58.6 계속 올라가고 지금은 잘하고 있다가 62.1을 기록했어요. 부정평가는 31.4. 이것도 2.2%포인트 내렸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51.7, 잘하는 편이다가 10.4인데요. 이게 모든 연령대에서 20%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과반 지지를 받았고 지역별로도요. 광주 전라 76.9 뭐 그렇지만 지금 부산, 울산, 경남도 58.2, 대구, 경북도 53.9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죠? 임세현 대변인님? 예, 그럼요. 지금 잘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속도를 내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고 심지어 이제 대선 당시에 뽑지 않았던 분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잘하고 있는 것이 증빙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지금 사실 외교 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외교 활동을 할 때 혹은 순방을 가거나 할 때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은 제외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뭐 한미 정상회담 뭐 등을 비롯해서 뭐 에이펙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또 유엔 총회도 있고 하는 일들이 줄줄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승 효과는 아마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비 쿠폰 이제 지급받게 되면 그때 이제 더 효능감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 임세은 대변인님이나 성춘 의장님한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실 좀 제가 좀 바보 같은 건데. 아예 아닙니다. 못할 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못한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성춘 의장님한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이요. 네. 이제 그동안 뭐 쭉 보수 쪽의 스피커였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 때부터 이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시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하는 것을 두고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서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 이러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대통령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뭐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지지해 줬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쓴소리 하네 하면서 뭐 조규재 씨를 멀리 할까요? 그럴 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조규재 씨한테 뭐 연락을 한다든가 저는 조규재 씨가 저렇게 자꾸 조규재가 아니고 정규재. 아, 정규재. 네. 조규재가 누구였지? 정규재 아무튼 정규재 씨가 저렇게 글을 올릴 때마다 언젠가 이런 글이 또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연락이 왔다. 아니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시 뭐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든지 뭐 저는 단순히 그냥 선거 때 만나고 선거 때 지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워낙 바빠서 그렇지 아마도 정규재 씨가 계속해서 뭔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알고 보고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피드백 언젠가 주시겠죠. 지금 행보봐 보십시오. 지금 보수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수렴하면서 합리적으로 뭔가 그러면서도 뭔가 다들 그 자신을 찍지 않았던 사람까지 설득하는 과정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규재 씨의 저런 목소리 그냥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걸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잘하고 있죠. 오죽하면 제가 엊그저께 그걸 재미있게 봤는데 JTBC에서인가? 보수 패널들 있잖아요. 장성철, 윤희석, 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뭐 잘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쑥스러워하면서 머쓱해하면서 잘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양재열 변호사님 보시기에 예.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건 놔두고 예. 혹시 이런 부분 좀 아쉽다는 거 뭐 있어요? 아쉽다라는 게 지금 얘기하기에는 별로 안 보여요? 아니 이제 속도 조절을 이제는 좀 휴가철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 쿠폰 하고 나서 저는 이게 뭐가 반갑냐면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게 대통령 개인에게 그치는 걸로 아니라 저러면 이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기는 거고 그 국민들의 인식이 있으면 좀 더
활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다라고 해서 소비쿠폰도 지금 발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라가 이렇게 좀 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기를 뚫고 나가고 지난 겨울 있었던 그런 계엄으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암울한 부분들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쿠폰 발급까지 끝나고 나면 휴가 좀 가셔서 그 참모들도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30시간 일하고 네, 싶으시잖아요. 아이고, 예. 매우 중요한 포인트. 네, 저는 30시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이거 밑에 사람들 죽어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출근하는 척하고 출근을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퇴근하는 척하고 퇴근 안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체력이 좋으셔도 쉴 때는 쉬어주셔야 밑에 사람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편하게 비교할 쉴 걸 겁니다. 비교해야죠. 뭐 사실 우리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거는 가당치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이제 오죽 바랄 게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좀 적당하게 하십시오 이런 건데 잘할 거라고 믿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시골 마라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나중에 이제 처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스텝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베스트를 다해서 움직여야지 지금부터 뭐 이렇게 스텝 밟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간단치 않은 거죠. 손볼 것이 한두 가지라야 뭐 이것저것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얼굴이 아주 찌그러지던데 그런 정도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좀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힘을 모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힘을 불어넣어줘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니까 뭐 이런 소리도 중요하죠.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힘을 좀 불어넣어줘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2부에서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법사위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후배죠? 예,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예요. 명문. 많이들 계십니다. 예. 아.